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방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미국 시장 1에서 1% 중반 정도 이렇게 나이스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시장 기대가 되는데요.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어떻게 진행할지 잘 지켜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도 또 한 번 힘을 내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시8 이어지는 증시9까지 함께 하시면서 장 시작 전 대비 철저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볼게요. 파이팅! 화이팅! 네, AI 대 인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서학개미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학개미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AI 대표인 챗 GPT 그리고 인간 대표인 강관우 앵커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AI 대 인간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서학개미의 움직임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즘 서학개미들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요즘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모두를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죠. 자, 이런 현상 과연 괜찮을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자, 챗 GPT는 또 살짝 발을 뺐습니다. 챗 GPT는 AI 언어 모델인 만큼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일단 전제로 깔고 갔고요. 자, 투자의 주요 포인트는 다만 재무 건전성과 그리고 성장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챗 GPT의 조언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자, 주식이 급락을 했다면 그 원인은 일시적인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여파가 상당 부분 더 진행이 되고 깊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었고요. 과연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본인의 투자 가치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를 해야 하고 또 투자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려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은 정말 기본적인 투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변에 더해서 우리는 과연 서학개미의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인간 대표에게 한 번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모범 답안이잖아요. 네. 뭐 그냥 A뿔 정도는 안 해도 B뿔에서 뭐 A0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답변이다. 후하게 해주시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게 거의 뭐 퍼스트 리퍼블릭 빨간 줄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 보니까 마이너스 91% 정도 고점 대비해서 네. 뚝 떨어졌어요. JP 모건 체이스라고 하는 아주 초대형 은행은 1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생은 한방 이렇게 적어왔는데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20대 초중반에 FD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살 것 같냐? 그랬더니 인생 한방이죠.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그런 답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하나씩 좀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그 주식을 산 서학개미는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투자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났어요. 자고 났더니 주가가 반토막이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주식을 지금 주당 거의 30불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당 16불까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래서 야, 뭐 이런 주식 처음 보겠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 테이블표를 보면은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사지 뭐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냐. 저는 좀 이제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수익률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40% 넘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40% 오르는 거를 내버려 두고 왜 90% 빠지고 30불에 산 게 뭐 어제 이제 30% 정도 더 올라서 그나마 지금 반토막인데 네. 전날에는 40%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좀 켜주시면 이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위험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걸 좀 견줘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위험한가? 아까 우리 FD가 얘기할 때는 위험 나는 상관없다. 기대 수익률이 최고다. 네. 이거거든요. 기대 수익률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은 적정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위험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이나 또 투자 기간이나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해낼 수 있느냐 이런 수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인생 한방 거는 그런 서학개미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20대 네. 중반은 좀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에 좀 수긍을 하십니까? 왜 사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왜 사셨을까? 정말 한 분 한 분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하여튼 저도 계속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First Republic 은행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한 줄 한 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위기 국면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11개 네. 은행들이 돈을 밀어줬어요. 우리나라 미국 달러로 3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 무슨 일이 동시에 생겼습니까? 예금주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막 뺐어요. 네. 근데 뺀 금액이 훨씬 큽니다. 700억 달러. 부족하죠? 돈이 갑작스럽게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억 달러를 밀어 넣습니다마는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다른 그 은행들도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리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에요. 옛날에 이제 페드 의장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도 민간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 정부는 뒤에서 방어막을 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것 자체를 지금 잘 막고 있다. 그게 오늘 주가 반등을 이뤄내는 그런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예금주들은 소형 지방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fly to qua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퀄리티 있는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대이동이 지금 대형은행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방은행, 중소형은행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금주들이 작은데 돈 넣었다가 큰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게 대마불사니까 그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대형은행을 사라. 대형은행 예금주들 더 오면 대형은행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왜 대형은행을 좋게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냐 하면은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UBS라는 스위스 최대 은행이잖아요.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수를 했을까요? 가격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60%나 할인된 가격에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자기들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에요. 저 60%가 지금 확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또 장부를 보고서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대형은행들은 더 커지고 또 이런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이 16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브랜드도 좋은 회사들을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헐값에 사들인다는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피인수되는 은행은 예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살까 저는 이제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 UBS가 초대형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 S&P예요. UBS 금융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행이 네. 아주 안 좋아진 은행을 합치니까 예금주들이 합병을 한다고 하지만 더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은 큰 은행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도 안 좋은데 피인수 은행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개 정도 남았는데요. 167년의 역사 가진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곧 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은 은행의 신뢰도 이슈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 돼도 누가 지인이 돈 꿨는데 안 갚으면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신뢰도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금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밑에가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지금 당장에 걸려 있으니까 말이죠. 살 때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살 거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게 바로 그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서학개미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이룬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챗 GPT가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챗 GPT의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급락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해야라고 한마디를 내놨는데 자, 이 한마디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앞서서 한 빗불 정도로 성적을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강관우 앵커님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좀 역사의 교훈을 좀 얻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한마디는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여운을 깊게 남겨주시는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만큼 우리가 투자가 고민이 될 때는 오히려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AI 대 인간, 서학개미의 퍼스트 리퍼블릭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리포트들 챙겨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스크,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까지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거의 벗고 다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마주를 하게 됐습니다. LG생활건강 그 여파로 리오프닝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과 함께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LG생활건강이 늘 언급이 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주요 매출처인 대중수요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려감을 드러낸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번 1분기 미리 실적을 가늠을 해본다면 중국향 화장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명품 화장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매력도를 끌어올려왔던 우리 화장품이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사이에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협을 받고 있는 LG생활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고가 브랜드의 핵심 채널도 역시 덩달아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당연히 좋지 않게 반영이 되겠죠. 면세 쪽은 어떤가 하고 돌아보니까요. 면세 부문 또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고가 브랜드의 실적이 떨어지면 면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LG생활건강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는 부진의 막바지쯤에 다다르고 있다. 터널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를 보고 LG생활건강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요. 자, 지금 화장품 면세 리오프닝 과도기에 좀 불안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 대중국 매출 감소로 화장품 부문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면세 역시 부진 예상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따이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중국 보따리상들을 따이공이라고 한다는데 중국 보따리상이 면세 매출 대부분을 책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이공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감을 한 상황이고 중국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긴 과도기를 지나면서 현지 소비가 이제야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 수요 위축에 그나마 3분 응선을 넘겼다라고 보는 것이요. 이전처럼 고가 브랜드에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LG생활건강의 대중 수요는 화장품 매출의 55%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난해 40%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이익 체력 자체도 상당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중국 소비가 3월부터 고개를 든다고 해도 대중 수요 위축의 3부 능선은 넘어서고 있지만 실적에는 얼마만큼 빠르게 반영이 될 것인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76만 원으로 하향하겠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전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투자 의견은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하향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이번에는 대명에너지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도 저희가 CS윈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리포트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명에너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뛰었었죠. 돈 버는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참 매력적입니다. 돈 버는 재생에너지 과연 어떤 에너지를 영위하고 있길래 돈 번다고 얘기를 할까? 재생에너지 전문 발전 사업자입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분야만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들을 모두 경험을 한 대명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부품도 굉장히 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사업군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풍력 발전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그리고 정책들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역시도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와 발전 매출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명에너지의 미래 조금 더 밝아 보인다라는 내용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상세한 내용 함께 또 살펴볼까요?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의 민간 발전사인데요. 풍력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쪽에서도 역시 발전소 개발 전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발전 사업자입니다. 국내 민간 발전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 1등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하단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다만 그 비중은 태양광 쪽에선 6.7%가량 됩니다. 특히 발전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준공 후에는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늘면서 매년 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는 매출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중에 8개 중에 7개는 풍력이고요. 1개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테고 확실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에너지인데요. 3월 임시국회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된 거고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2%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 상황인데 풍력 발전 사업은 인허가부터 또 완공까지 보통 7년에서 8년가량이 소요가 되는 아주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요.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미 대명에너지는 풍력 발전이 용이한 지역들 위주로 사업권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점유율도 1위인 만큼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확실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따라서 대명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보면 좋을 이혜은의 이건 꼭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장 시작 전에 쏟아진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도 모셔봐야겠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외자 게임 판호 발급, 게임주 모처럼 활짝이라는 제목 붙어 있네요. 자, 게임주, 지금 게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게임주 웃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나온 거는 그저께였죠.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추가적으로 외자 게임에 대해서 27개를 열었다라는 거고요. 그중에서 5개를 한국 회사들이 그 수혜를 입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뭐 신문 출판 광전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월달 외자 게임 총 27종을 이제 신규 발급을 했는데요. 뭐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들이 대한 이제 신규 판호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작년도 작년 이제 12월 말에 이제 또 판호가 이제 44개가 열렸고 네. 올해 이제 또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번에 이제 중국 판호가 이제 27개 중에 국내에서 5개 이제 게임이 이제 판호가 열렸습니다. 네. 제목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7개의 대작 그랜드 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넷마블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블루 아키브 같은 경우도 이제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쿠키런 킹덤은 이제 더브 시스터즈, 그다음에 넷마블의 메이플 스토리 H5, 그다음에 티 엔터의 오디션 IP 게임 이렇게 총 5종류가 이제 이번에 이제 판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말에는 이제 또 7개 정도의 이제 그 게임들이 또 판호를 받았습니다. 뭐 작년 뭐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데요. 작년에 이제 7개를 받았는데 그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5개를 더 받았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판호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7개에 이어서 5개가 연이어서 발급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1년에 외자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 정부 당국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판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호는 이제 2가지 종류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자 판호, 이제 중국 내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외자 판호다라고 해서 이거는 해외 게임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판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작년도에 그 중국에서 판호가 이제 나온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한 400여 개가 이제 판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기업은 44개의 판호를 받았다라고 그중에 보시면 7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호에 대한 이제 그 발급이 뭐 연도마다 좀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이전에는 1년에 뭐 판호 받는 게 1000건이 넘는 그런 이제 판호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이 미성년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네.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 내에서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상당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400여 개까지로 이제 판호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지 투자 키워드 궁금하고요. 또 그 키워드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이제 게임 한할령이 이제 해제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데 뭐 작년도에 이제 국내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재작년도까지만 정부에서 이제 저 통계를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평균 보면 이제 각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10배에서 20% 정도의 이제 그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할 만큼 게임 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넘는 21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만큼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이제 뭐 재작년에도 네. 한 보면 이제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할령으로 신규 게임이 지금 론칭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기존에 론칭돼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 비중이 지금 34% 정도 됐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할령 이전인 2017년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60%를 넘길 만큼 상당히 큰 폭이었는데 그동안 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의 같고요. 반 정도가
줄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판호가 다시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과거에 같은 뭐 그런 이제 비중의 매출은 아니겠지만 중국 관련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 이런 게임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밑에 오늘의 일명 키워드 한한령 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중국의 이런 변화가 감지된 이유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판호 건 발급 건수죠. 이제 2017년도에서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10,000건 가까운 그런 이제 판호가 이제 오픈이 됐고요.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679개,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서 428개까지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급격하게 줄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게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을 뭐 정신적 마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아편에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게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규제가 이제 상당히 컸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더 이제 규제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한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국내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7년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판호가 열렸었는데 2016년도까지 열렸는데 죄송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열렸는데 2018년도, 19년도에는 전혀 판호가 안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에 한나 이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이제 하나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2개, 뭐 핸드메이드 게임,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렇게 이제 두 회사의 게임이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국내 게임들이 이렇게 오픈을 했지만 뭐 중국의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거의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한한령으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경쟁력 있던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을 못했고 그 대신 중국 내에서 게임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이런 게임에 대한 판호를 지금보다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게임 산업을 옥죄다 보니까 중국 자국의 게임 산업까지도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중국 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그리고 횟수 추이라는 제목의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발급 건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다시 판호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 관련돼서 뭐 상당 부분 이제 이런 규제가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게 내부적인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 특히 이제 게임 관련돼서 이제 텐센트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빅테크 관련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이런 게임을 좀 더 판호를 좀 열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뒤쪽에 표가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 외자 판호 획득 게임들의 출시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이제 그 기술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뭐 판호가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이제 각 국가마다 그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국가의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일부 배치가
파일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중국에 뭐 진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어로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어 변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관련돼서도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색깔이나 또 뭐 모양들로도 이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금빛, 황금빛이나 그다음에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게임 캐릭터에도 이제 그런 의상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파노 이런 이제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좀 이런 이제 호응을 수정하는, 얻을 수 있는. 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과거에 이제 1년 넘게 걸렸었던 게 요즘에는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달라진 중국의 분위기, 외자 판호 발급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뭐 게임 업종이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요즘에 파생되고 있는 뭐 기본이 되고 있는 게임들이 있죠.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게임주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임이 다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판호를 여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매기가 좀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국내 게임들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60%까지 되들 만큼 뭐 상당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중국 전체적인 이제 회사의 그 매출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한한령 이후에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뭐 이제 그 증가폭이 이제 디폴트 값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가라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그 선전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출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도 게임을 추가적으로 이제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도 또 2개의 게임을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사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넥슨에서 발은 이제 블루 아케이브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저희가 뭐 전투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미소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본 게임에서 많이 보여지는 이제 그런 네.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눈이 같아요. 즐거운 게임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임에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게임이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네. 글로벌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체 중국 게임 중에서 한 10%가 이런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서브컬처 게임에 이제 블루 아케이브도 이제 같이 이제 이번에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입지를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이번에도 이제 새로 그러니까 새로 이제 게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매출 성장세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뭐 이런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상반기에 블루마블 2가 이제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NFT 형태의 그런 이제 게임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웹툰 기반의 게임인 그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임도 상반기에 론칭이 유명 웹툰 네, 예, 분명히 그렇죠. 있죠. 네, 그와 이제 동명의 그런 IP를 사용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게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매출이나 뭐 기업 실적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의 이런 변화에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연 게임주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본다면 웹툰까지도 살짝 지켜보면 함께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저희가 지금사 코너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뭘 먼저 시작할까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종목 네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소의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크게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발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세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네 번째가 시공, 다섯 번째가 연료 공급, 마지막이 유지 보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발주나 수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이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상 동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독점을 형성하고 있고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게 결국 기회로 작용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산 그리고 원전 말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등등에서 수주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국내에서도 원자력 관련된 산업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 소비도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전력 소비량 그리고 전체 전력 소비량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전력 공급망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역시 원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타 화력이나 수력, 또 풍력, 신재생 에너지 등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 단위당 생산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원전 이를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앞으로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일정 부분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기는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일본이나 또 체르노빌과 같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설계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추후 원자력 설계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한국전력에게 자회사잖아요. 네. 근데 한국전력은 돈을 못 버는데 네. 이 회사는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좋아졌네. 37%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국내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 좀 돈을 많이 버나 보죠? 저는 그 부분은 해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제 네. 그렇게 봅니다.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쓰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 한전기술도 있을 것이고 연료 공급에 해당하는 한국 원자력 연료 그런 기업들이 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생산과 설계 부분입니다. 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입장인데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제어를 하는 거죠. 네. 생산 단가는 낮아서 이제 판매를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전이 지금 계속해서 적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한전은 아쉽지만 조금 더 지금처럼 적자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금 일봉을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이제 아주 탄탄하게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지금 지분 매각들이 좀 남아 있죠? 예, 지분 매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네. 하는 건 역시 실적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이러한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82,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67,0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 목표가 82,000원으로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링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네, 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기가?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매출 비중을 우리가 토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자료를 잠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자결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지 사업을 일정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피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상당 부분 핵심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높은 매출 비중. PG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네, 그거 맞습니다. 약자죠. 네. 그것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O2O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우리가 모바일로 즉 온라인으로 무언가 재화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도 시장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이 월등히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O2O 사업도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이 종목의 핵심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 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무언가 모르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네. 제가 비트코인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상관계수를 다시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게 상관계수군요. 네, 오른쪽부터 하단으로 쭉 내려가는 게 전부 다 1인데 이게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니까. 맨 왼편에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은 1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0.86 정도가 나옵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43개로 제가 잡았고 올해 3월 초까지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가 0.86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올라갔던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것에 따른 수혜도 있을 거고요. 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연초 1월, 2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자산이다 혹은 피난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있었던 SVB 파산에 따라 주가 상승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코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중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보다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큰 재화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피난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유의한 결과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코인 플러그와 협약을 맺었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 대비 주가 흐름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략 지금 가격대에서 일정 부분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820포인트, 코스피도 2,500 넘어가는 게 결국엔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과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 거기에 따른 높은 상관계수,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련돼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 리포트도 나와가지고 보니까 동종업계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서 2.2배에 거래되는데 여기는 2.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는 같고 그런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대략 7,5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도 좋을지 아닐지 고민되는 종목들까지 마지막 코너를 통해서 잘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더 긴박한 개장 시황과 함께 강관우의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